my family. They're here now. This is my house. 네, 오늘 수업은 가능하면 낮에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공포영화라면 무서운 장면을 더 극대화하는 게 보통인데 무서운 장면이 없다? 굉장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카피 보고 계시죠? 예,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 컨저링보다 더 무서운 영화. 예, 어쨌든 이 카피 자체가 더 신뢰감마저 더해지고 있네요. 두 영화 모두 동일한 감독이 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컨저링이라는 영화 자체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하니까 무서운 영화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영화 포스터 모두 혼자 보지 마세요라는 이 카피 문구도 한껏 공포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가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키워드를 치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이 컨저링 집 내부 안을 흔들어가면서 더 입체감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밤에 한번 해보세요. 저도 굉장히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된 카피, 두 개의 카피가 있고 없고에 따라 이 브랜드, 컨저링이라는 영화와 이 인시디어스라는 영화 자체 주는 임팩트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배우실 이 수업 자체는 바로 이 컨셉을 잡는 겁니다. 우리 영화, 우리 이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대비 차별화된 어떤 이미지, 컨셉을 개발하는 그 작업을 오늘 여러분께 신박한 기법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다. 이 두 영화도 컨셉이 굉장히 강렬하죠. 평소라면 전혀 무섭지도 않은 이 문구인데 말이죠. 두 카피 모두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나 아이의 순수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들렸을 평범한 대사지만 이런 포스터로 만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게 하는 카피네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에 뭔가를 더 붙였을 때 그 제품, 브랜드의 차별화된 어떤 이미지, 다른 제품과 다른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이 포지셔닝, 컨셉을 오늘 개발하는 비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같이 자동차에 관심 별로 없는 사람들도 익히 아는 세 가지 자동차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한번 막연하지만 아무거나 좋습니다. 떠오르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부분은 벤츠죠? 예, 벤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 뭐 단어도 좋고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도 좋습니다.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벤츠는 그 벤츠를 타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들 거론되더라고요. 품격 있는 사람이 타는 차, 돈 많은 사람, 뭐 그런 계층이죠. BMW는 어떠신가요? BMW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 예, BMW는 차에 대해서 뭔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그 차의 성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볼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그렇죠. 볼보는 대부분 압축된 어떤 결론적인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죠. 오죽하면 안전하면 떠오르는 어떤 뭐 브랜드 하면 바로 이 자동차의 볼보를 얘기할 정도입니다. 질문 한번 더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 중에 나무 왠지 제일 많이 심을 것 같은 친환경 기업 하면 어떤 기업 떠오르시나요? 네, 이것도 대부분 압축된 결론으로 이 기업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기업입니다. 유한 킴벌리.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비즈니스 구조상 나무를 제일 많이 벨 수밖에 없는 회사, 기업하면 어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역시 유한 킴벌리입니다. 자, 왜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게 바로 유한 킴벌리의 수십 년간 일관된 여러 고객들이 바라보는 접점, 채널에 대해서 일관되게 우리가 항상 푸르게 그 컨셉을 지금까지 보여줘 왔고 실제로 친환경적인 노력을 많이 해왔으면서도 그 이상으로 이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착시 현상에 각인을 시켜왔던 그 마케팅 브랜딩이라는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포지셔닝 컨셉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포지셔닝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우선 수많은 경쟁사 브랜드 속에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의 어떤 포지션, 그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맞는 컨셉을 문구로 또는 단어로 개발하는 그 작업까지가 오늘의 메인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ing가 붙은 건 뭐냐? 지속적으로 이 위치를 고객 마음속, 특히 타겟 고객층 마음속에 자리 잡는 과정, 그거는 결국 추후에 할 4P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내용이라서 오늘 드릴 말씀은 1번에서 3번까지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사실 우리 제품 이외에 다른 많은 브랜드들이 있다시피 고객들 마음속에도 품목별로 우리 브랜드 이외에 다른 브랜드 이름과 이미지들이 나름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충 이 제품 하면 어떠어떠한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독과점 제품이라면 이 포지셔닝 작업이 필요 없어요. 이 포지셔닝이란 건 다른 많은 경쟁사 브랜드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의미로, 역할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비슷한 개념이 있죠. 우리가 브랜딩과 포지셔닝이라는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 브랜딩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브랜딩 한다 그러잖아요. 브랜딩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 이름을 인지시키는 거, 알리고, 많이 어느 정도 안다 그러면 더 나가서 이제 독특한 이미지, 우리 브랜드만의 이미지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브랜딩이다. 결국 이것도 사람 마음속에다가 뭔가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브랜딩에 비해서 포지셔닝은 뭐냐? 이 브랜드 이미지에다가 뭘 더 입히느냐 하면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된 독특한 빈 공간의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이 브랜드 이미지에 입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여기서 감만 잡으시고 저와 함께 가시면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다시 한번 되새김해 드리겠습니다. 자, 포지셔닝은 한마디로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마음속에 차별화시키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지셔닝에서 가장 메인으로 할 작업은 컨셉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컨셉은 나중에 제품 포장지나 아니면 어떤 광고 카피, 그리고 포스터, 그리고 배너 광고, 이런데 보통 브랜드 이름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컨셉 말이죠. 이 드라마도 지난주부터 이제 새로 나오는 드라마 화양연화 보셨나요? 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이라는 뜻, 이 화양연화도 밑에 이 컨셉이 달리는 순간 우리가 대충 어떤 드라마인지를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자, 삶이 꽃이 되는 순간, 꽃이라는 이 순간이 가장 화려한 찬란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항상 이 두 사람이 대학생 시절 때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따라다니죠. 삶이 꽃이 되는 순간. 과연 이 대학생의 찬란한 시절의 꽃, 이 순간이 과연 그때냐 아니면 지금 만난 이 두 중년 사람이 만났을 때가 화양연화인지 나중에 이제 결말이 나겠죠. 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체육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체육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을 느낄 수 있는 뭉찬이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 여기도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예, 전설들의 조기축구 하나 달림으로써 우리는 차별화된 어떤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러 운동 분야의 그 전설들이 나와서 조기축구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뭔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조기축구 같이 좀 재밌게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자기 본업 이외에 하는 거니까 전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종목 선수들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축구를 하는데 나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들 마음속에 차별화를 입히는 것이다. 이 차별화 얘기를 했죠. 사실 어떤 제품의 차별화를 기하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자체 물리적으로도 차별화 입힐 수 있고, 유통 채널에다가도 차별화할 수 있고, 또 사람,
우리 직원들의 복장이나 매너에서도 차별화를 기할 수가 있죠. 그 서비스 이런 분야가 있는데 여기 포지셔닝에서 얘기하는 차별화의 대상은 바로 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사람 마음속에 이 이미지를 입히는 작업이죠. 예, 우리 익숙한 단어가 나오네요. 기업을 품는 산학융합선도대학. 항상 학교 로고 밑에 같이 따라다니는 이 컨셉 자체가 다른 대학과의 어떤 독특한 산학융합에 있어서는 여기가 차별화되고 선도적인 대학이다. 이걸 입히는 포지셔닝의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제일 먼저 할 작업은 현재 우리 브랜드가 경쟁사 브랜드 속에서 목표 고객층 마음속에 어떤 차별화된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우리 기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서로 대화를 해갖고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실제 고객들 대상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열 몇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객들에게 어떤 좌담회 형식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 경쟁사 브랜드를 제시해놓고 이미지를 찾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500명 정도 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량화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브랜드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겠죠. 프로모션 하면 그냥 사람들은 인식하는데 문제는 뭐죠? 시장에는 우리 브랜드 말고 그 수많은 제품들이 같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고객들은 우리가 원하는 독자적인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 뇌 속에 그대로 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사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중첩이 되거나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걸 너무 많게 또는 너무 크고 좋은 것만 고객들에게 얘기해봐야 경쟁사 브랜드의 이미지에 가려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된 공간이 뭐가 있을까? 그 공간은 우리만이 딱 안착할 수 있고 쉽게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포지셔닝 할 때 이 작업 대상은 전체 고객일까요? 목표 고객층에 한해서일까요? 그죠? 예,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1번을 얘기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바로 앞에서 선정한 타겟층, STP잖아요. 타겟층에 한정해서 지금 계속 포지셔닝 작업도 이어지는 거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포지셔닝 맵을 그려야 됩니다. 타겟 고객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 제가 아까 고객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이 사례는 블랙박스 시장에 이제 누군가 진입을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업체들을 한번 살펴본 거죠. 기존 업체들, 브랜드들이 과연 어떤 이미지로들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자,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이 뭘까 봤더니 AS를 잘 해주느냐, 녹화 품질이 어떠냐, 이 두 가지 축으로 우선 가장 중요한 변수를 이제 가로축, 세로축으로 만들어 놓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 가지 브랜드별로 AS는 5점 척도에 평균 몇 점입니까? 녹화 품질은 몇 점입니까? 그리고 물어서 평균을 한 거죠. 타겟층 집단 뭐 300명, 300명 물어보고 각 브랜드들을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평균 점수를 피팅을 시키면 이렇게 각각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십니까? 가장 중요하게 구입할 때 중요시하는 변수가 AS와 녹화 품질이다. 각각에 대해서 이 8가지인가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이 브랜드는 AS는 5점 만점 몇 점 주세요? 녹화 품질은 5점 만점에 평균 몇 점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300명이면 300명을 평균 점수로 이제 우리가 산출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으로 이렇게 좌표 값으로 그림을 이제 그려본 거죠. 교수님하고 어떤 친구가 질문을 해옵니다. 예. 왜 제품별로 크기가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크기는 무엇에 비례한다? 예. 크기는 그 해당 브랜드의 매출액에 비례한다. 해서 이렇게 정보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표시할 수 있죠?
매출액의 큰 집단. 지금 보시면 어떤 작은 브랜드, 작게 표시된 브랜드는 큰 브랜드에 가까이 있는 게 좋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지금 녹화 품질과 그 AS 그 밑에 우측 하단에 있는 작은 브랜드들은 위와 옆에 있는 큰 브랜드와 좀 비껴나 있죠. 어때요? 이 브랜드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피한가요? 언해피한가요? 네.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것보다는 해피한 거죠. 이게 고객들 마음속에 우리 브랜드는 메이저 브랜드와는 좀 따로 떨어져서 어떤 나름의 이미지를 차별화되게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시장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진입 업체 입장에서 이제 어느 공간에다가 여러분 우리 브랜드가 사람들 마음속에 좀 이미지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여기 8가지 있는 브랜드 속에 이미지화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공간에 이를테면 AS와 녹화 품질이 다 플러스 좋은 우측 상단 부분에 있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발할 기획하는 제품 브랜드는 바로 AS도 좋고 녹화 품질도 좋은 이 공간은 어떤 브랜드도 지금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구나. 여기를 우리는 일단 선정하고 여러 가지 포피 작업을 여기 맞춰서 해야겠다. 나중에 운이 좋게 정말 사람 마음속에 여기에 딱 각인이 된다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 사례는 이너웨어라고 하죠. 속옷 브랜드들을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마음속에 크게 두 축으로 브랜드들을 이렇게 자리매김한 겁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여러 브랜드별로 원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의 차이다? 예, 매출액의 그 브랜드 매출액의 차이다. 자, 이러한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 포지셔닝 작업은 효과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맵을 그리면 어떤 부분을 알 수가 있냐? 우선 현재 우리 브랜드 아니면 각 경쟁 브랜드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브랜드가 어떤 공간에 지금 실제로 놓여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자아 성찰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익은 기대 효과는 네, 우리 회사, 각 회사 브랜드의 경쟁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좀 이렇게 같이 섞여 있죠. 빅맨, 쌍방울, BYC, 트라이. 얘네들은 라보라 비너스와는 서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고 그네들끼리 경쟁이 치열하구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속 회사에서도 여기서 뭐 라보라 같은 회사는 이 비너스에 같이 고객들 마음속에 혼재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좀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에 자리 잡으면 좋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대 효과는 뭘까요? 자, 현재 이 플레이어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여기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빈 공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진입해서 경쟁하고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도 빈 공간을 파악하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네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여기에 지금 진입되지 않은 기업은 기회가 되겠죠. 이걸 보고 요거는 좌측 상단에 좀 공간이 비어 있구나. 여기가 이제 기회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던질게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야. 효과도 있는 거 인정하는데, 자, 이상적인 공간을 어디다 이제 자리 잡느냐.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빈 공간에 고객들 마음속에 빈 공간에 어떤 이미지를 컨셉을 만들어갖고 자리 잡으면 굉장히 차별화된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많겠죠.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정말 우리 회사 내부의 역량과 자원과 맞느냐 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 시장성이 있느냐 아까 얘기한 성장성이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와 맞느냐 그 빈 공간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판단 기준은 어떤 이상적인 공간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왠지 좌측 상단이 좋은 거와 좋은 거의 조합이잖아요. 네, 이런 공간이 다행히도 비어 있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나머지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빈 공간을 남겨둘 만한 이유가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는 공간일 경우도 많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고 빈 공간이 있으면 찾고 아니면 이상적인 공간이 있으면 그 조합된 이상적인 공간을 한번 탐색해보자. 이게 이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좀 길었네요. 자,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속, 특히 목표 고객층 마음속의 빈 공간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는 걸맞는 문구, 단어, 키워드를 이제 만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문장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다른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브랜드를 사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각인시키는 단 땡땡땡 세 글자가 뭘까요? 이거는 어렵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단이라는 힌트를 고려해 보면 또 쉬울 수도 있네요. 단 한마디가 중요하다.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뇌는 있잖아요. 우리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쓰는 에너지는 우리 전체 몸의 20%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되도록이면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각 처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입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죠? 뭐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 이런 게 다 이런 거에 뇌 구조와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하는 모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좋은 얘기 다 좋은데 우리 뇌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튕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브랜드 비슷한 경쟁 브랜드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딱 한마디를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지셔닝 컨셉을 개발하는 6가지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 제품 특성에 관계된 문구,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어떤 기술적인, 그래서 그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뭔가 편의적이고 뭔가 혜택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우선 방점, 무게중심은 제품 특성으로 얘기를 미는 거죠. 자, 질레트는 3중 면도날, 자동차 경우에 DOHC 엔진. DOHC 엔진은 우리가 뭐 설명을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바쁜 현대인들은 어때요?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않죠. DOHC 엔진 듣는 순간 뭔가 첨단의 기술이 뭔가 들어간 자동차구나.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제품 특성을 주로 강조하는 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제품 특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좋은데 고객들에게 이해가 안 되거나 고객들이 나한테 주는 이점이 혜택이 뭐지? 라는 부분에 끊어짐이 있으면 이것도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네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제품 특성이라면 이제는 고객들에게 여러분 고객 가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고객들 입장에서 설명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객 가치는 구성 요소가 한 7개 있었죠. 공식으로 제가 고객 입장에서 얻는 베네핏 빼기 고객 입장에서 지불한 전체적인 코스트 7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주 혁신적인 카메라 명백만 화소라는 문구가 좀 다가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 그 아이를 갖고 오는 이 문구가 더 다가옵니까? 네. 이 당신 아이의 웃는 얼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카메라. 이것은 편익 중에 어떤 편익에 해당되죠? 심리적 편익이요? 예, 심리적 편익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의 문구로 바꿔주자. 그리고 주머니 속의 노래 천국은 예전에 MP3 플레이어, 애플이 만든 아이팟, 네, 당시에 아주 혁신적인 아이튠스라는 그 사이트와 결합한 스트리밍 서비스, 고객의 편의성을 강조한 이런 포지셔닝 컨셉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브랜드 생각나시나요? 날개가 없어서 안심된다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예, 다이슨이죠. 다이슨. 어쨌든 사람들은 제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게 나한테 주는 게 뭔데? 라는 게 더 관심이 많다. 그런 관점의 컨셉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2가지 컨셉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커피를 만들 거냐? 고객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문구를 만들 거냐? 자, 이것은 일단은 그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제품 속성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그 제품의 다른 속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배제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고객 가치도 말이 좋아서 고객 입장에서의 어떤 혜택을 소개하는 거지만 그 혜택이 설득되려면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어떤 제품은 속성을, 제품 쪽을 강조하고 어떤 쪽은 고객 가치를 강조하고 이게 좀 스펙트럼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풀무원 하면은 일단 듣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뭐 연상되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콩나물, 두부, 뭔가 깨끗한 그 음식물들이 물질적인 특성들이 생각이 나죠. 제품 특성도 연상이 되고 바른 먹거리라는 풀무원 하면 일단 우리가 깨끗하고 유기농, 뭐 친환경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죠? 예. 적어도 음식 갖고 장난치지 가장 않칠 회사. 그런 회사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는 아주 브랜딩에서 잘 돼 있는 이 회사예요. 풀문이란 브랜드는. 자, 그래서 이 제품처럼 뭔가 균형을 서로 갖고 있는 어떤 연상 이미지에서 서로 균형이 되는 것도 좋다. 물리적으로 카피 문구나 그 로고 같은 거는 좀 어떤 쪽에 치우쳐 있지만 두 가지의 컨셉을 같이 연상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너무 심리적 편익만 강조하는 뭐 쾌적함, 조용함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제품적인 특성, 그 자동차의 속도, 안정성, 내구성 이런 걸 같이 물리적인 성능을 동반해 가면서 심리적 편익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어떤 밸런싱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좀 재밌는 컨셉이네요. 어떤 사용 상황에 아주 이 제품이 이 브랜드가 적합하다. 그 사용 상황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게토레이와 포카리 스웨트의 이 양대 산맥 기능성 스포츠 음료의 라이벌인데 굉장히 광고에 나오는 인물이 다르죠. 게토레이는 전문 선수가 수분 보충하는 음료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운동을 하는 타겟층을 지향했지만 이 포카리 스웨트는 주로 연인들이 자전거 타면서 마시는 음료. 뭐 지금은 걸그룹들이 또 많이 나오는 아주 캐주얼한 상황에서 마시는 그런 음료 정도로 서로 차별화해서 계속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맞는 제품이라는 거죠. 요새 코카콜라는 또 우리 전통 음식에도 적합한 음료다. 이런 전통 음식 먹을 때도 코카콜라다. 이런 식으로 또 자리매김하는 그런 냄새를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 전에 씻는 껌, 뭐 이런 사용 상황 포지셔닝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비하는 제품 브랜드다. 이런 식으로 컨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차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차는 어떤 사회적 편익,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데 품격을 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데 많이들 활용하는 컨셉입니다. 자,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완전히 사회적 편익, 뭐에 소구하는 그런 얘기네요. 또는 뭐 심리적 편익도 되겠죠. 그죠? 나 자신이 품격이 돈 번 사람이 타는 차.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렇게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사례는 핫식스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많이들 드시는 이 핫식스도 표방하는 컨셉은 차별화된 컨셉은 밤 새우면서 일하거나 공부 여러분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 보충하는 그 드링크다 뭐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 마시는 드링크다 라는 거죠. 6가지 중에 지금 5번째입니다. 여러분 앞서 기억하시나요? 자, 페어로 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였죠? 맨 처음에 네, 제품 특성, 제품에 초점을 맞춘 거냐 아니면 고객 가치에 초점을 맞췄거냐. 제품 특성, 고객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사용 상황.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사람, 어떤 사용자, 사용 상황, 사용자. 페어가 됐죠. 그 다음에 5번째, 경쟁자 포지셔닝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좌측의 그림 딱 보시면 자, 여기 오는 이 뒤에 서 있는 뒤태가 보이는 손님으로 봐서는 이게 버거킹에 왔는데
이건 무슨 광고일까요? 어느 회사, 어느 브랜드 광고죠? 예, 버거킹 광고겠죠? 예, 맥도날드의 그 캐릭터도 여기 와서 주문을 한다. 그런 거겠죠. 우측에 있는 펩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거는 코카콜라입니다. 자, 요 광고는 어느 회사 광고일까요? 브랜드가? 예, 펩시 아니죠? 예, 코카콜라. 펩시를 운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코카콜라를 마신다. 자, 경쟁자를 빗대면서 자기 브랜드의 차별화된 어떤 우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피자 헛 먹었습니다. 이것도 피자 헛이라는 데를 공격하는 경쟁사의 광고겠죠. 또 어떤 광고들은 컨셉은 아주 솔직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2등입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 세계 제2위의 렌터카 업체 아이비스죠. 예, 우리나라 대한생명도 사실은 2위 업체입니다. 지속적으로 교보생명이 1위였죠. 솔직히 2등 이미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2등 이미지는 1등 이미지에 좋은 이미지가 있죠. 뭘 갖고 있죠? 2등은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1등을 넘기 위해,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걸 강조할 때 쓰는 포지셔닝 컨셉입니다. 자, 이렇게 주로 이런 것들은 경쟁자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경쟁자가 선도 업체일 때 아주 밑에 있는 하위 업체가 경쟁자를 끌어들이면서 거기에 자기도 비교할 만한 상대란 동급 정도라는 이미지를 강조함과 더불어 그 상대와는 나는 차별화된 뭔가가 있다. 이걸 부각시킬 때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비교 관점의 컨셉입니다. 마지막 컨셉입니다. 앞서 바로 한 거는 경쟁자를 끌어들여서 한 거고, 요거는 이 제품 시장, 제품 산업 전체를 우리가 대표한다. 이런 이미지로 이제 뭔가 컨셉을 만드는 겁니다. 자, 제록스 하면 우리는 복사기 전체를 제록스라고 생각하는 착시 현상까지 있었죠. 하나의 회사 브랜드인데 구글도 사실은 여러 가지 포털 업체 중에 하나지만 전 세계를 지배한다. 요새 구글 한다 그러면 그냥 검색 전체를 그냥 대표하는, 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이런 브랜드가 많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그냥 그게 제품 전체적인 산업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호치키스, 뭐 샤프, 에프킬라, 플라로이드. 우린 가게 가서 어때요? 그냥 크리넥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 브랜드예요, 브랜드 이름. 자, 이 정도 브랜드가 제품 전체 범주를 감싸는 대표로 보통 명사로 인식되면 굉장히 즐겁죠? 그 브랜드 사장님은. 네, 노력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는 힘드나 방법은 없지 않아 있다. 세부 카테고리를 자기가 만들고 그 범주에서 우리가 최고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세계 최고 빌딩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거 만들려면. 그러나 바다가 보이는 호텔 중에 또는 쌍둥이 빌딩 중에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거는 카테고리 하나를 합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최초다, 최고다를 인식시키기에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전자보다는. 그죠? 자, 범주는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다. 전체를 항상 생각하지 말고 그 밑에 하부 범주를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브랜드다라는 컨셉을 만들어도 괜찮다. 이해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세상에 모자 만드는 업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의류업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모자를 만들죠. 그러나 이런 문구로 한번 접근하면 또 다른 세부 카테고리 속에 아주 대표적인 카테고리 이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모자. 그러면 어떤 경쟁업체에서 이걸 분쟁, 소송을 걸까요? 그게 정말 가장 가벼운가 무게 한번 달아보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왜? 여기서 가장 가볍다는 것은 고객이 느끼는 감성적인 그런 의미의 가벼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분쟁거리는 사실 비껴갈 수 있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 기억나시나요? 여성 전용 고급 보틀, 물병. 네, 이 물병의 타겟층은 그때 두 가지였죠. 서브 타겟과 메인 타겟 소비 요정을 만들었는데, 자, 각각 타겟층에 대한 컨셉, 차별화된 이미지를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네요.
소비 요정이란 메인 타겟에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물병. 자, 이것은 6가지 컨셉 타입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물병. 6가지 중에. 예, 사용자 포지셔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굳이 한다면.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물병이에요. 사용자 특성. 한번 해볼까? 한번 사볼까? 기능과 디자인 2마리 토끼를 잡아라. 요거는 제품 특성일 수도 있고 경쟁자 포지셔닝일 수도 있네요. 왜 경쟁자냐고요? 어떤 일반적인 경쟁사 물병들은 대부분 기능과 디자인 중 한 마리, 하나에만 어쩔 수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경쟁사에 대비해서 우리는 2개 다 갖고 있다. 경쟁사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경쟁자 포지셔닝도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지극정성은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그걸 체크할 수 있는 점검 포인트는 없을까? 제가 또 궁리 끝에 만들어 봤습니다. 자, 포지셔닝 컨셉을 만들어 봤으면 이런 6가지 차원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아니면 컨셉을 만들기 전에부터 이런 6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가면서 한번 개발을 해보심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포지셔닝 컨셉을 한 단어의 문장이나 단어로 개발할 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6가지 포인트를 또 제시해 보고 있네요. 네. 어떤 분이 질문해 오죠.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해라. 행복의 0.01mm가 뭡니까? 네, 요거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네,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강하게 포인트를 강조했네요. 콘돔 브랜드입니다. 콘돔 브랜드의 컨셉.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맨 마지막 좁은 타켓을 선정하라. 여기서도 어떤 분이 질문하실 만하죠? 아니, 처음부터 아예 맞벌이 부부만으로 딱 한정을 지으면 시장이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관심 없게 고개 돌리겠네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거는 제품 관점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이고 우리 마케팅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자, 맞벌이 부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은 저녁 식사 준비 시간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분들, 장볼 시간이 부족하고 식사와 휴식 활동의 효율성을 굉장히 민감하게 고려하는 층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에 민감한 다른 맞벌이 부부가 아닌 일반 부부들도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굉장히 간편하게 할 정도면 나도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간편한 식사인가 보다.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장만 잘 만들면 그 문장의 추상성과 애매모호성의 사람들은 그 다른 계층들도 뭔가 강한 속성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런 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포지셔닝 하면 우리가 마케팅 목차의 개념상 주로 1번에 해당됩니다. 즉 무언고 하니 일단 본연의 목표죠. 포지션을 설정하는 정도. 그래서 컨셉을 개발하기까지가 원래 포지셔닝의 역할입니다. 개념이자 역할이죠. 그거는 여기서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네요. 원래 포지셔닝의 광의의 개념, 넓게 포지셔닝을 끝까지 본다면 그 위치에 선정된 컨셉을 갖고 뒤 이어 나오는 포피 믹스에도 그 타겟층의 포지셔닝 컨셉을 갖고 포피에 두루두루 반영을 해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타겟 마음 속에 그 위치의 컨셉을 나중에 조사했을 때 제대로 그 빈자리의 이미지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이제 그때까지 우리가 활동하는 포피 활동까지를 이제 함께 넣어서 포지셔닝의 광의 개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그런 슬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래 어쨌든 여러분은 마케팅의 일반적인 포지셔닝 하면 1번에 해당되는 포지션을 확인하고 컨셉을 개발하는 그 협의의 개념으로 일단 생각해 두시고 진정한 포지셔닝의 개념은 사실 2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포지션에 ing가 붙은 건 끊임없이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2번까지 포함하는 게 본래 개념이 되겠죠.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랩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세분 시장을 놓고 각 세분 시장별 어떤 기준을 갖고 점수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정 기준을 갖고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분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적 시장 선정 기준은 기준 잣대는 세 가지 3C를 갖고 한다. 첫 번째 컨슈머 시장 매력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뭐라 그랬죠? 어떤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이 시장에 이 사업 아이템을 갖고 지금 보니까 시장이 매력 있다 그러려면 뭐가 삼박자가 갖춰져야 된다고요? 그 시장 규모, 매출액이 있어야 되겠고, 더불어 순이익,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긴 기간 동안 추세도 성장성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매년 10% 이상 성장, 그 세분 시장이 성장해 줘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쟁사의 영향도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내부도 봐야 된다. 컴퍼니, 우리 내부적인 자원, 뭐 가치 사슬 이런 얘기 다 했죠. 자, 이제 타겟 선정됐고 그 타겟층의 특성들을 정리를 했으면 자, 그 정리된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자, 어떤 우리 브랜드가 경쟁사 속에 있으니까 우리 브랜드가 타겟층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어떤 이미지, 위치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 위치에 맞는 우리가 들어갈 위치를 찾았으면 그 포지션 위치에 맞는 컨셉을 개발한다. 그 내용을 포지셔닝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타겟층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 적합한 포지션의 이미지를 찾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컨셉을, 포지셔닝 컨셉을 개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장명하실 때 6가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만드시는 거죠. 한번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제가 2가지씩 페어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연상해 보면 기억에 남는다. 맨 처음 시작한 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우선 제품 특성에서 시작되고 제품 특성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고객 쪽에 맞출 거냐 고객 가치에 맞출 거냐 그리고 또 나온 게 사용 상황 사용자 이렇게 2가지 나왔죠. 이 제품 이 브랜드는 주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용 상황에 맞는 브랜드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문장 컨셉 또 생각나나요? 5번째 6번째 혹시 네 뭔가 제품 범주도 있고 그 앞에 경쟁자 어떤 경쟁자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화시키는 그런 문구 또 제품 범주를 갖고 우리가 최고니 뭐 최초니 뭐 이런 인식을 하부 범주로 만들어서라도 한번 해보자는 게 이제 6번째 제품 범주에 해당될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사례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건 에이스 침대 아시죠? 예. 에이스 침대 예전의 카피 브랜드 컨셉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렇게 밀었죠. 아주 오래된 포지셔닝 컨셉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될까요? 이 6가지 중에. 네,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제품 특성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고객 가치의 일부분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침대는 과학이라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는 제품 특성에 좀 무게중심을 둔 게 아닌가. 요새 에이스 침대의 포지셔닝 컨셉은 침대는 에이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침대 전체 경쟁사 중에 우리가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강조하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것은 6가지 중에 경쟁자 타입에 맞는 그런 포지셔닝 컨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주 역시 과제 없습니다. 방법은 지난번처럼 출석, 시청했다는 어떤 자료, 증빙은 돼야 됩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제출하라고 요청할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본 마지막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 지금까지 접해본 것 중에 인상적인 포지셔닝 컨셉을 하나 제시해서 브랜드명과 함께 컨셉 종류, 그러니까 6가지 종류 중에 그 컨셉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같이 써주시고 간단하게 한 2-3줄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잊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학번을 끝으로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느 정도 정리 좀 되시나요? 네, STP는 이론적으로 한번 해본 거랑 학습한 거랑 실제 사례를 갖고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본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중간고사에 제가 사례를 하나, 자그마한 사례를 제시해서 실제로 간단한 STP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강의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시장에 우리 브랜드만 있으면 단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사람들 마음속에 입혀서 심어지게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어때요? 많은 경쟁사 브랜드,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가 그 속에 자리 잡으면 혼동이 돼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빈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찾아서 차별화된 이미지를 심어야 된다는 게 오늘 포지셔닝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포지셔닝 컨셉도 있죠? 로고 밑에 항상 있는 기업을 품는 산학융합 선도대학. 네, 지금 사실 산학융합을 주창하는 브랜드 이미지로 얘기하는 대학 많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거기에 뭔가 더욱 차별화된 빈 공간을 위해서 아마 기업을 품는 이라는 컨셉을 추가한 거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처럼 대학 안에 기업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오늘 포지셔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에 대한, 여러분 브랜드 이름에 대한 포지셔닝 컨셉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타겟층이 여러분 이름 들을 때 저 친구 아이디어 좋은데 실행력까지 겸비한 친구야 라는 컨셉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이런 컨셉을 딱 심어놓고 있으면 또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죠. 아이디어만 내고 흐지부지한 행동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 컨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컨셉을 설정한 이후에 그 컨셉의 일관성 있는 포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발표라든지 과제 작성, 팀플 작업, 교수와의 면담 뭐 이런 거에서 일관된 여러분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컨셉을. 나는 아이디어가 좋은데다가 실행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야. 그런 이미지를 어긋나지 않게 계속 보여줘야지 앞에서 얘기한 풀무원 같은 아주 그런 이미지, 유한 킴벌리 같은 이미지를 여러분이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 중간고사 때 봬요. 시험 문제 방식은 이번 주말쯤 공지할까요? 지금 계획으로는 시험 시간 직전에 이 클래스 강의 자료 같은 데다가 문제를 게시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시험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전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유튜브 실시간 중계도 할까 말까 이제 고민 중입니다. 자,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뵐게요. 수고하셨어요.